전쟁에는 기본적으로 제공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작전 지역의 하늘에 아군 항공전력을 띄워서 적군 항공전력의 간섭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적군의 공군이 없다는 것은 곧 항공전력들이 활약하기 좋다는 것이고, 그럼 지상군들은 항공전력들의 압도적인 화력을 통해 전선을 압도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공권을 활용하는 전략을 쓰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권의 장악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걸프전에서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 제공권 장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전투기이며, 제공권을 위해 공대공 미사일 같은 무기들을 눈에 불을 켜고 개발하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투기 중에서는 제공권 장악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F-22A 랩터와 같은 공중우세기도 따로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임무인 셈입니다. 전투기 한 대의 전투력은 한 개 사단 병력이랑 맞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군의 전력에 전투기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국가이며 어떤 나라에서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전 세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군용기는 2024년 기준 52,000여 대에 달합니다. 미군이 전체의 75%의 압도적인 비중인 13,300여 대로 가히 천조국이라 불릴 정도로 절대적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최대적 성국이자 관심이 가는 북한은 어떨까요? 950여 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위치이며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국들의 모든 종류의 항공기, 수송기와 헬기 등을 합친 보유 숫자이며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 및 육군의 항공 전력도 포함되었습니다. 10위는 프랑스로 총 1,00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항공우주군은 1934년에 창설된 프랑스의 공군 및 우주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117대의 4세대 전투기와 152대의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며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는 나토의 핵심 공군 전력 중 하나이자 동시에 2017년 최초로 출범한 PSCO로 대표되는 유럽의 독자적인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의 핵심 공군 전력 중 하나이기도 하며 프랑스 전체 국방 예산의 20%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항공우주군은 현재 영국과 함께 서유럽에서 1위를 다투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라팔과 미라지 2000을 주력 기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다른 국가에선 대부분 SLBM으로 대체된 핵공격 능력에 추가적으로 공중발사 핵순항미사일을 사용하는 핵공격 전용 기체를 따로 운영하여 유럽에서 유일하게 공중핵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조기 경보기로는 미국에서 들여온 E3를 자체적으로 개량한 E3F 4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해외 파견을 하여 작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네갈, 레유니옹, 지부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프랑스령 기아나, 뉴칼레도니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공군기지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9위는 지중해의 군사강국 튀르키예입니다. 총 1,060대를 활용하고 있네요. 튀르키예는 국토가 넓은 국가라 대규모 공군의 운용은 필연적이었고 이에 미국의 원조를 통해 상당히 큰 규모의 공군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이후에도 튀르키예 공군은 미국 다음으로 F-16 전투기를 최다 운용하게 되는 것에 더해 KC-135 공중급유기와 E-7 조기 경보관제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세계 최고 전투기라 일컬어지는 F-35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100대 이상 계약하였으나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미수 사건이 터지고 쿠데타에 가담한 공군 조종사들과 인력들이 대거 숙청되거나 해외로 망명하면서 튀르키예 공군은 당장 전력 증강 이전에 조종사 인력을 충원하는 것부터 급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에르도안 정부가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미국을 제대로 자극했고 이에 미국은 튀르키예를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키는 금수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개량 및 전력 증강 프로그램도 미국의 제재 조치로 인해 불투명해져 버린 튀르키예 공군은 전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자국의 F-16 전투기의 레이더와 같은 항전 장비를 자국산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프로그램과 항공엔진 국산화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뒤떨어진 기술력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항공엔진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극소수 서구 국가들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금이래라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8위는 튀르키예와 비슷한 규모의 공군을 운영 중인 이집트로 1,060여 대를 운영하며 이는 전 세계 군용 항공기의 2%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220여 대의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세계에서도 제일 적은 전투기 손실률을 보여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군력이 전무한 나라도 많은 아프리카에서
4세대 전투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 계통이 너무 중구난방이라 통합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요 운용체계인 미국의 F-16을 비롯해 러시아의 미그-29, 프랑스의 라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RISC-2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위는 의외의 국가인 핵보유국 파키스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접경국가로 항공전력을 최근 급격하게 늘린 덕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운용하는 군용 항공기는 총 1,410여 대입니다. JF-17 전투기 85대와 F-16 전투기 76대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미라주-3 75대, 미라지-5 82대, F-7 186대 등 대부분 구형 전투기입니다. JF-17을 최종적으로 250여 대 배치해서 수호이 30 전투기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인도 공군과의 전력차를 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제 J-10 25대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보유한 전투기의 양적인 면은 몰라도 질적인 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떨어지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중국제 GDK-3, 스웨덴제 사브2000 조기경보 관제기와 다소 팔콘 20을 개조한 DA-20 전자전기를 보유하는 등 비슷한 경제 규모의 개발도상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공군이지만 탈레반에게 공군기들이 공항에서 당하기도 하고 20년 가까이 카길 전쟁 이후로 인도군과 큰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공군력의 의문부호가 생기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여겨지네요. 6위는 이웃나라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적은 1,450여 대의 군용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 세계 군용 항공기 규모에서 2.78% 수준입니다. F-4EJ 전투기가 핵심 전력으로 항공전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죠.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표면적으로는 정식 공군이 아니지만 세계 기준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한 중 군사 조직입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으로부터 F-104, F-4 전투기를 구입했으며 일본 내 국산 전투공격기 미쓰비시 F-1을 개발하고 1970년대에 배치해 공군력 육성에 투자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경제호황에 힘입어 미국으로부터 F-15J 전투기를 220여 기 대량 구매해 라이센스 생산함으로써 방공 전력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에는 F-2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한편 F-15J의 근대화 개수를 진행했으며 2020년대에는 100기가량의 F-15MJ를 F-15JSI로 개량하는 동시에 추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비의 대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는 공격받아도 타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자위대의 전수방위 전략에 따라서 전력 확보 과정에서 적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지상 공격 능력을 스스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공대지 타격 능력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예 이러한 전투 능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기에 JDAM, SDB, 페이브웨이 같은 소형 단거리 공대지 유도 폭탄을 도입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5위는 대한민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운용하는 군용 항공기는 총 1,620여 대이며 전 세계 군용 항공기 규모의 3%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최근에 T-50 계열의 전투기 FA-50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며 구매가 아닌 수출 국가로서의 위상도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은 1990년대에서야 비로소 현재 볼 수 있는 공군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2월 20일 전투발전단과 항공사업단이 창설되었고 1991년 5월 15일 제19 전투비행단과 1996년 12월 2일 제20 전투비행단이 F-16과 KF-16을 전문으로 운용하는 비행단으로 창설되었으며 1991년 7월 1일 육군 방공포병의 공군 방공포병 사령부로의 정군이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 5월에는 15전투비행단을 15운 성비행단으로 개편하였으며 2000년대가 되면서 공군은 자주 국방과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였는데요. 2000년 9월 1일 KT-1 기본훈련기 웅비 1호기를 인수했고 2002년 8월 20일 T-50 고등훈련기의 초도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2005년 12월 29일 T-50을 공군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1월에는 국내 최초 전투기 관제훈련 시뮬레이터 개발에 성공하는가 하면 2005년에는 12월 12일 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가 처음 F-15K를 도입하면서 공군은 4세대 하이엔드 전력을 갖추어 주변국 위협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을 공군력으로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초 방공무기의 노후화와 북한 미사일 핵실험으로 인한 영공방위의 중요성 증대로 인해 2008년 11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신궁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4월 KF-21 시제기의 첫 출고와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 성공 이후 연이은 테스트 성공이 이루어지면서 공군은 국산화 공정을 최대화한 4.5세대 전투기의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공군우주 작전전대를 마련하여
우주 공간에서의 공군력 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위는 떠오르는 군사 강국 인도가 차지했습니다. 총 2080여 대의 군용 항공기를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 세계 군용 항공기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항공 전력은 2015년 이후 신형 항공기들을 대거 구매하여 최신 전투기들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932년 창설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도 공군의 경우 200시간 가까운 비행 훈련을 하기로 유명하며 미 공군도 인정하는 몇 안 되는 공군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술적 이점을 많이 살리는 군대이기도 하고 조종사 개개인의 기량도 뛰어난 편입니다. 2004년 미 공군과의 합동훈련인 콥 인디아 2004에서 미군의 F-15 편대를 압도한 적이 있었던 것은 물론 인도 공군은 GCI를 받으며 수호이 30K 미그 21바이슨 미라주 2016대가 모든 고도를 점유하고 AWACS 지원도 못 받는 미 공군 F-15 6기 편대를 압박해서 얻어낸 전과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공군의 비결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미그 21을 1년에 4대씩 꼬박꼬박 40년 가까이 비전투 추락시키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모한 훈련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05년에는 무려 140대가 추락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공군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미그 21의 복좌형이 훈련기로 많이 쓰이긴 했다지만 이건 90년대 이후이고 그 전만 해도 그냥 날다가 추락했다고 하네요.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잘만 운용하는 제규어 또한 걸핏하면 추락하는데요. 잦은 사고로 이미지가 나쁜 공군이지만 전력 유지와 향상에 대한 투자 의지는 대단해서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추진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로 도입한 미그 21 기체중 상태가 양호한 것 위주로 바이슨으로 성능 향상 후 운용 중에 있고 미그 27은 수명 연장과 전자장비의 성능 향상을 2009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인도 공군이 보유한 미그 29의 경우에는 1980년대 도입한 초기 형태인데 10년대 엔진을 교체하고 몇 차례의 성능 향상이 진행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보유하고 있는 69대를 수명 연장 및 파조트론사에 주크에 미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대대적인 성능 향상으로 미그 33 수준의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50여 대 규모의 다소 미라지 2000H를 엔진 레이더 무장 항전 장치 등 최신형인 미라지 2009 수준으로 향상하는 계획을 2011년 말에 확정하여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새 패켓 제규어 공격기의 성능 개량도 기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협상하여 라팔 전투기도 도입 예정이며 이러한 인도의 공군력을 강화하려는 노력만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3위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중국입니다. 군용 항공기는 총 2,940여 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투기는 1,500대, 헬기 800대, 수송기를 포함해 기타 항공기 6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용 항공기의 약 6%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는 미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위권 국가들과 비교해서 보유 대수의 차이가 크며 중국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투기가 활용되는 8위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양 제2호가 480대로 8번째로 많이 쓰이는 기체이고 이어 청두 J7이 450대로 9위, 천양 제28이 410대로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과거 인민해방군의 전신인 중국 공농 홍군 및 팔로군은 오직 육군만 존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군은 1949년 국국내전에서 국민당을 패퇴시킨 후에 창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국 직후에는 국민당군에게서 노획한 미국제와 일본제 항공기들과 투항한 국민당군 출신 파일럿들 밖에는 없었는데 하지만 이들은 온전한 파일럿이라고 보기 힘들었고 항공기의 미제일제 부품을 구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투항 조종사들은 충성도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작전에서는 배제되었고 주로 교관이나 관리직으로만 돌렸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1950년 국경절 경축 비행에서 고개 비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숙련된 국민당군 출신 조종사들이 돌출 행동을 벌이거나 비행기를 몰고 대만으로 망명을 우려하여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비행에 내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에 개입을 결정하면서 소련의 도움으로 대거 비행사관을 양성하고 당시 최신 해기인 미그 15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초반에는 겨우 몇 개월의 비행훈련을 거친 파일럿들이 모는 미그 15나 미그 9 제트 전투기가 숙련된 미 공군해군의 프로펠러기에게도 열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전쟁 중후반이 되자 어느 정도 적응하며 여러 명의 에이스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어 소련과의 라이센스 협정으로 1960년대 중반 시점에서 그 당시 최신 해기인 미그 21까지 자체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군은 1960년대까지는 차근차근 세계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었고 소련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어 신기술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지만 수천대의 소련제 제트 전투기를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기술을 축적하고 1960년대 중반에야 비로소 스스로 제트 전투기를 설계 개발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67년 문화대혁명이 벌어지면서
국내가 어수선해지자 미국 소련이 중심이 된 세계 공군의 흐름에 뒤떨어지게 되었고, 특히 문화대혁명 당시 실세였던 린베아오 국방부장의 아들인 릴리거가 공군을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1971년 린베아오가 공군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기획하다가 실패하여 린베아오와 릴리거는 소련으로 망명하려다 추락사고로 사망하였고, 공군 수뇌부는 이 사건의 연루 유무와 상관없이 전원이 체포되어 몇 달간 조사받고 그중 상당수가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몇 년간 공군의 기능이 거의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몇 년간 개점유업 상태였던 공군은 1979년 중월전쟁에 참전하지만 중국 전투기들이 매우 한심하게 운용되었으며 베트남군의 감청에 통신이 모두 노출되어서 작전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타 국가가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3세대 전술기를 양산하고 있었으며 미그 21을 베이스로 한 J7, J8이 주력기로 사용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당시 사이가 좋았던 미국의 도움으로 현대화를 시도하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의 테난먼 사태 이후 미국과의 공군 교류는 전면 중단되었으며 오히려 과거의 적국이었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공군 현대화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공군 현대화에 고심하던 중국군은 1994년 소위 27과 제21의 라이센스 협정을 맺으면서 활로를 뚫게 되었으며 이어 2000년대 초반에 4세대 전술기 J20을 개발했고 2010년대에는 스텔스 전투기 J20을 개발하였습니다. 항공전력 2위는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입니다. 운용하는 군용 항공기는 4,180여 대로 전 세계 군용 항공기의 약 8% 규모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31% 수준이며 절대적으로 항공 전력은 미국이 우위에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나마 전 세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전투기 3위와 5위를 러시아산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수호이 27 및 30 계열의 전투기 총 940여 대가 전 세계 하늘을 누비고 있고 5위는 미그 29 계열로 810여 대가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제 전투기들은 과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내구성도 차차 개선을 하고 있어서 수호이 35S 및 미그 35 전투기에 장착되는 AL41F1 및 RD33MK 계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운용 시간이 4,000에서 6,000시간 이상까지 늘어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8,000에서 12,000시간에 비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 항공 전력 1위는 단연 세계 최대 군사 강국 미국입니다. 13,300여 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히 어마어마한 보유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군용 항공기 52,000여 대 중에 약 2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활동 중인 군용 항공기 4대 중 1대는 미군 소속인 셈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공중급유기 가운데 미군 소속이 약 75%에 달할 만큼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가장 많은 군용 항공기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펼치는 미군의 특성상 적재적소에서 급유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중급유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흔한 전투기 1위는 F-16입니다. 공중의 베스트셀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들에서 도입한 영향도 있겠지만 미국이 자국에서 제작한 항공기를 대거 운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투기 1위로 F-16이 차지한 이유라 해도 무방할 듯 보여지네요. F-16 2260여 대가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고 2위는 F-18로 1040여 대가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4위는 F-15로 850여 대가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0위권 밖에서 950여 대를 운용하고 있는 북한이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군과 비교하면 운용하는 군용 항공기가 500대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전투기의 핵심도 3세대로 구성되어져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한반도의 제공권은 한국군과 미군연합 항공전력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군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동시에 공군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전투기입니다. 빠르고 민첩하며 강력한 위력을 지닌 현대 전투기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보편적인 항공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10위권 밖의 국가들을 좀 더 살펴보자면 12위는 897대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최근 KF-21의 투자에 깊은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는 오일몬이라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앞으로 더욱 순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많은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13위는 850대를 운용 중인 이탈리아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파나비아 토네이도를 주력으로 운용 중이며 최신의 전투기 F-35A도 17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위는 737대를 운영 중인 대만, 15위는 665대를 운영 중인 브라질, 16위는 663대를 운영 중인 영국, 17위는 635대를 운영 중인 그리스, 18위는 601대를 운영 중인 독일과 이스라엘입니다. 19위는 565대를 운영 중인 아랍에밀레이트 연합이며 20위는 547대를 운영 중인 알제리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저렴한 구형 전투기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세계를 주도하는 군사 강국의 공군들은 항상 적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최첨단 군사 장비를 조달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진보된 성능을 지닌 제트 전투기일수록 주어진 임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최신 기술들이 흔히 전투기에 아낌없이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빨리 날 수 있는 강력한 엔진, 복잡한 무기 시스템, 그리고 정교한 레이더는 이 하늘을 나는 기계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의 다목적 전투기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들 전투기들 중 일부는 추가적인 기동성을 위해 추력 편향 엔진 노즐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전투기들은 레이더 반사 면적 및 적외선 신호를 줄이기 위해 스텔스 설계를 사용하기도 하며, 가장 최근에 등장한 최첨단 전투기들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탑재된 복잡한 컴퓨터와 통신 링크를 접목하여 사용하는 등 보다 복잡하고 전투력의 상승에 도움되는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군력이 더욱 발전하여 탑3에 들어가길 바라신다면 좋아요. 또 다른 K방산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